자, 저희가 웹MVC 프로젝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스프링에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폼.xml에 해당되는 것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닫겠습니다. 클로즈 이렇게 닫으시고, 네, 폼.xml 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고요. 맨 위에 부분 이제 자바 버전은 1.8, 여기 1.1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11이죠. 그래서 교재에서 막 11로 했다가 1.8로 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이게 과도기다 이런 게 그죠? 과도기. 제발 좀 맞춰주지. 예, 스프링은 5.0.7이고요. 11로 쓰나 1.8로 쓰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실행되는 거는 사실 1.8에 해당되는 코드들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다 보면은 이제 자바는 1.8 이렇게 돼 있으신데, STS나 이클립스 때문에 높은 버전의 자바를 써라 이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펙트 J 버전을 1.6.10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1.6.6 안 건드렸네요.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거 지금 업버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필요하다. 컨트롤 F 눌러 보시면 이거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돼 있을 거예요. 스프링 다시 테스트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 나오죠. 나오시고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롬범 라이브러리 등록이 된다. 1.18.0 여기 밑에 있죠. 등록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서블릿이 있습니다. 서블릿 API 저희가 이쪽에 보통 찾을 때 아티팩트 ID나 그룹 ID를 써도 되긴 한데 아티팩트 ID 쓰세요. 자바 x.서블릿 서블릿에 서블릿 다시 API 찾아보시면 파인드 없네요. 자바 X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블릿만 찾아보세요. 서블릿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블릿 API가 그 위에 거랑 틀려요. 왜 그러냐면 버전이 틀려요. 버전. 사용하는 버전이 틀려서요. 이 버전이 틀리면 여기에 있는 버전이 틀리잖아요. 틀리면 거기에 있는 그룹 아이디나 아티팩트 아이디도 달라질 확률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2.xx는 자바 X의 서블릿에 서블릿-API예요. 그냥 서블릿-API인데 3.xx로 바꾸면서 자바 X의 서블릿-API로 바뀌어 있죠. 되셨나요? 예. 그 아티팩트 아이디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확실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얘네들을 교재에 있는 대로 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코비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주석 처리하시고요. 버전 그 위에 버전이 3.1.0입니다. 0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 버전은 2.xx는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에 있는데 이 버전이 없기 때문에 javax.sublit-API javax.sublit-API 잘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이때에 저희가 이제 JSP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때, G 파일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여기 웹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한번 보시면 프로퍼티스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프로젝트 패스, 예, 여기 다이나믹 웹모듈 지금 웹모듈은 4.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걸 봐야 되지? 웹.x면 있고, 웹.xml에 보시면 웹-app가 보시면 얘가 버전이 낮은 버전에서 2.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폼.xml에서 만들었던 내용하고 컨트롤 G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얘가 버전을 보면 얘가 2.5예요. 요게 이제 웹모듈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웹.xml에서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는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바X의 서블릿 API 저장하시면 요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5가 사용하지 않고 얘를 써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블릿에 해당되는 걸 좀 바꿨고요. 서블릿도 그 사실은 이제 서블릿 웹모듈에 해당되는 기능들이나 코드하는 게 조금 틀리긴 한데 그 지금은 뭐 2.5나 3.xx나 이게 그냥 다 코딩이 돼가지고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낮은 버전에 맞춰가지고 코딩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십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111페이지 폼.xml 일부에 보시면 이제 이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게 플러그인에서 그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에서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것이 빌더, 예. 메이븐 다시 컴파일러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컴필러 프로그램 2.5.1 그대로 있고 얘는 자바 버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자바 버전을 바꿨는데 그 자바 버전을 바꿔서 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이 자바 버전 바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보시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썼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프로퍼티 형식으로 우리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로 손댈 게 없으시고요. 그 손댈 게 없어서 사양 이렇게 되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똑같죠? 버전 때문에 보게 된 거고요. 자바 버전. 그래서 설정 부분은 이 정도 서블릿 버전만 좀 바꿔가지고 썼네요. 그죠?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톰캣 쓰면서 슬래시로 만들어서 썼는데, 프로젝트가 112페이지 프로젝트에 보시면 EX01로 바꿔놨죠. 그죠? EX01. 되셨나요? 01로 바꿔놨습니다. 저희는 00로 계속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바 버전이나 이런 거 맞추자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 말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설정을 해서 그 웹 MVC, 스프링 웹 MVC에 해당되는 거 설정을 해서 좀 써보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저희는 안 만들고 그냥 썼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 폼.xml에 가보시면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쪽에 네임이 EX00에서 EX0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래 프로젝트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나중에 임포트해서 가져올 때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EX00에서 EX01로 바꾸시고요. 이 소스를 뒤지다 보면 이제 EX00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얘를 이제 프로젝트 EX01로 만들 때는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도 EX1, EX01, 여기 네임도 EX01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 만들 때는 레가시 프로젝트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레가시 프로젝트가 안 나오면 원래 프로젝트를 계속 임포트해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임포트 할 때 프로젝트를 카피할 수 있어요. 카피해 가지고 사용하셔서 그 프로젝트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안에 있는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이제 문제없이 잘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몇 가지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이제 눈에 띄시면 그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맨 처음에 하실 거는 요거 폼.xml입니다. 폼.xml의 네임 여기 프로젝트 네임인데 이름인데 거기 맞춰서 쓰시고 여기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패키지 형식으로 기본 패키지를 3개를 쓰라고 나온 뭐뭐점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2개가 들어가는데 아티팩트 아이디 이게 도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그룹 아이디 도메인에 해당되는 게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가 지금 아티팩트 아이디 요게 이제 그 프로젝트의 패스로도 사용이 된다. 아시겠죠? 만드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한국 헬로 월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톰캣을 저희가 실행해서 써보자. 요거 이제 톰캣 할 때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는 포트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는 80번으로 잘 고쳐놨습니다. 그 교재는 8080 그냥 쓰고 있는데 저희는 80번으로 써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쳐서 그러면 이제
그 8080이라 꼭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지금 45초로 돼 있는데, 서버가 이제는 저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스프링이 막 로딩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딩 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18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스타트 될 때 180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모듈스 바꿔서 여기 패스를 에디트 눌러서 슬래시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슬래시로 바꿔주세요. 이거 다 했죠? 해서 이제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로컬호스트 엔터 치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쓰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로딩 구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로딩이 되는지 뭐 이런 거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 서버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그 XML을 불러와서 쓸 때에 이쪽에 나중에 요거를 와르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웹.xml 부분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웹.xml 부분을 더블 클릭해 열어보시면 이 안에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태그가 나오면 이 태그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컨텍스트, config location,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해 놨고, 거기에 이제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루트 컨텐츠 XML을 가져다가 여기에 설정된 거를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BCP나 이런 거 빈 태그가 있으면 그런 걸 다 만들고 이런 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해서 여기를 꺼냅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컨텍스트 config location, 여기 파람 네임이기 때문에 요거 파람으로 얘를 받아내자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요거에 해당되는 파일 객체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리드해서 읽은 다음에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이제 파징해서 그 원하는 실행들을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UR이랑 상관없으니까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태그를 썼고요. 그 밑에 리스너가 있습니다. 리스너는 듣고 있다가 뭔가 이 동작이 가거나 일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쓰는데, 로더 리스너입니다. 로더 리스너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부 다 로딩이 되면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해당되는 것을 했고, 요것도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딩 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선언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블리스입니다. 요건 UR이랑 상관이 있죠? UR이 상관이 있고, 여기 슬래시만 했습니다. 위치 기반 슬래시 밑으로 다 잡겠다. 모든 URL을 다 잡겠다.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래시만 써놓거나 슬래시 별표 써놓거나 써놔서 사용하시면 이제 현재 URL이 루트 URL을 잡아놨기 때문에 루트에서 모든 URL에 해당되는 것을 다 이 프로젝트가 다 잡아가서 쓰게 되는데, 그 URL에 대한 설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루트 서블릿 컨텐츠 XML 들어가 있고, 실행되는 클래스는 요겁니다. 디스패치 서블릿. 근데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디스패치 서블릿을 JSP 서블릿 공부하실 때 만들어서 쓰셨죠? 쓰셔서 URL을 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어떤 걸 실행할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JSP로 포워드 시킬 것이냐 아니면 샌드리악 시킬 것이냐를 결정해서 실행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가 여기 더 기능이 향상되어져 있는 엄청 좋은, 아시겠죠? 엄청 좋은 스프링 디스패치 서블릿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블릿 디스패치를 만들 필요는 없구나. 아시겠죠? 이걸 아시게 되고, 객체 생성하고 이런 것도 미리 생성을 해서 이니 클래스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얘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설정을 다 해놔야죠. 설정이 여기 있죠.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 초기화 때는 이닛에서 초기화하실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은 여기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에 해당되는 거, 여기 서블릿의 컨텍스트, 여기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 위에는 서블릿이 아니고 그냥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서블릿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위치가 틀립니다. 아시겠죠? 가져다 쓰는 게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웹에피 밑에 서블릿 컨텐츠 XML에 설정된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서버가 실행될 때 준비를 해놨다가 이런 걸 전부 다 처리를 하겠다. 아시겠죠?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텐츠 XML과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모든 설정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 설정해놓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언더바, 위에 건 언더바 생겼는데 밑에 건 언더바 생기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app 서블릿에 그 서블릿 컨텐츠 맥스으로 보시면 어노테이션 드라이브 해서 어노테이션 가지고 동작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리소시스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 리소시스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에서 레가시 프로젝트 만들어서 쓰는 순간 모든 URL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지, HTTP가 아니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모든 파일들을 다 얘네 검수를 받아야 돼요. 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바로 연결해주는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리소시스라고 만들어 놓고, 요 리소시스 안에다가 이제 HTTP 이미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냥 URL 매핑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리소시스에서 한 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빈태그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빈태그니까 객체 생성해라. 근데 여기 보시면 인터널 안에서 리소스 뷰 리졸버입니다. 뷰 리졸버니까 보여줄 때 사용하기 위한, 아시겠죠? 네? 보여줄 때 사용하기 위한,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게 JSP 정보죠. JSP 정보가 들어오면 앞에다가 붙이는 거, /web-inf 뷰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 뒤에다 붙이는 거 서픽스고요. .jsp. 얘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붙이게 돼요. web-inf 뷰스 이렇게 붙이게 되고 .jsp가 붙게 됩니다. 뒤에다가는. 아시겠죠? 뒤에다 붙여서 사용되는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위치가 달라지면 여기를 바꾸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web-inf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실행되는 위치, 맨 처음에 찾아가는 위치는 이제 웹 app가 되는 거죠. 웹 app 밑에 여기가 슬래시가 됩니다. 슬래시 밑에 web-inf 뷰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URL이랑 컨트롤러 같은 거 생성할 때에 여기 베이스 패키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패키지 아래로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컴포넌트 스캔해서 얘네들을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죠. 생성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생성하는데, 패키지 밑에 있는 것만 스캔합니다. 아시겠죠? 스캔해서 만들게 되고, 이 패키지 밖에다가 써놓은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거 안 고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객체 생성이 안 되면 널이 나오겠죠. 널이 돼서 널이 되거나 조립할 때 DI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놔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로딩해서 쓰게 되면 이제 뭔가 막 쭉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web.xml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고, 루트 컨텐츠 XML과 그 다음에 서블-다시 컨텍스트 XML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해서 쓸 수 있고요. 12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리퀘스트 처리를 위해서 서블릿 만들어 가지고 쓸 때 모델 2, 제목은 모델 2와 스프링 MVC 되어 있는데, 여기 모델 2에 해당되는 건 사용자가 URL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 보통의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가 실습할 때는 JSP에다가 이렇게 해서 URL을 JSP에서 이렇게 URL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JSP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모델 1입니다. 이게 모델 1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서블릿을 이용해서 저희가 컨트롤러를 한 개 만들어요. 컨트롤러를 한 개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 쪽에서 URL을 받습니다. 그 URL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시죠? URL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쓰고 매칭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 처리한 다음에 결과 데이터를 어디 쪽으로 보내요? JSP로 보내면 JSP에서 리턴해서 오겠죠? 리턴해서 올 때 HTML을 리턴해서 오고, 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요 구조를 모델 2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모델 2 구조.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처리된 거를 이제 JSP로 보낼 때 그 리퀘스트에다가 담아서 보내게 된다. 아시겠죠? 스프링 구조가 얘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요. 되셨나요? 예. 자, 교재 1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프링 구조, 스프링 MVC에 대한 구조가 있는데, 이건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URL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 이거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받아가지고, 얘가 실행되려는 것을 어떤 걸 실행해 줘야 되지?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 매핑이나 겟 매핑, 이런 거, 포스트 매핑에다가 URL을 써놓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이쪽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행할 메소드, 그러니까 이름과 실행할 메소드가 이렇게 전부 다 저장이 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어떤 걸 실행해야 되지라고 이제 그 얘를 가져다가 어떤 걸 실행해야 되지라는 것을 가져서 꺼내가지고 실행해 줄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놈이 이거 핸들러입니다. 핸들러 매핑. URL에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을 뒤져가지고 가져와서 실행되는 것을 쓰는데 교재에는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얘가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 화살표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매핑에 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 목록에서 꺼내가지고 온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교재는 그래서 이제 핸들러 매핑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플럭시 어쩌고 되어 있는 어댑터를 통해서 이쪽에 컨트롤러 쪽까지 이제 컨트롤러의 메소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얘는 골뱅이 컨트롤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골뱅이 컨트롤러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매퍼 뭐 이렇게 가는 요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짠 거죠. 이거는 스프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했고 그 핸들러까지 컨트롤러까지 가는데 이 컨트롤러도 저희가 짜는 거죠. 사실은 컨트롤러는 저희가 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짜는 건데 그 정보는 이 정보 골뱅이에서 어노테이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댑터의 목록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 처리가 되면 여기 view 리졸버를 거치하게 돼요. view 리졸버. 그럼 JSP를 할 건지 샌드 리다이렉트를 할 건지 결정을 해요. 앞에다가 리다이렉트 땡땡이라고 쓰면 샌드 리다이렉트가 되고요. 아시겠죠? 리다이렉트가 돼서 이제 JSP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텍스트로 써놓으면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JSP 쪽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JSP 정보를 꺼내서 JSP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뷰 이렇게 뷰 쪽 이렇게 가서 이제 이쪽에 되겠는데 요게 JSP입니다. 뷰에 해당되는 게 JSP 해당되는 건데 JSP는 HTML을 만들어요. 그래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호출했으니까 리턴을 하겠죠. 리턴을 하는데 이게 HTML을 리턴하는 거죠. HTML을 만들어서 HTML 코드를 만들어서 리턴하게 되고요. 되셨나요? 걔를 디스플레이 서블릿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JSP가 꼭 그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코딩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서블릿이 뷰 쪽에 가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JSP가 뭘 만들어요? HTML을 만들어요. HTML 만들어서 계속 전달하라 하면 이게 얘를 통해서 계속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돌아가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리스폰스.write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은 리스폰스 write 부분이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HTML을 만들어서 보낸다 이거는 이제 흐름상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쪽에서 이 디스플레이 서블릿을 안 쓰고 여기서는 리스폰스라는 걸 써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계속 프린트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바로 리스폰스 객체가 바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HTML을 계속 보내게 되죠. 그래서 HTML을 보내서 그 HTML 파일을 이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시고요. 나와 있어서 이제 서블릿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스프링을 전부 다 써가지고 사용된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요게 교재에 대한 뭐 웹조브 XML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블릿-컨텐츠 XML은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웹조브 XML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여기 이쪽에 가서 썼는데 로드온 스타트업이 있으니까 그 로드온 스타트업은 서버가 실행될 때 이런 것들을 다 로딩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다 실행을 해서 써주세요. 할 게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실행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서버를 돌리면 그래서 위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빨간색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톰캣이 잘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포로 까만색 나오는 게 스프링이 들어가는 거, 스프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스프링 루트.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니까 스프링이 지금 현재 초기화 시키는 방법가 있고, 그 다음에 웹매핑, 이니셜라이즈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앱 서블릿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면서 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슬래시 보드리스.2와 슬래시 여기 매핑되는 걸 잘 보셔서 내가 원하는 URL을 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시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됐죠? 구조를 알면 좀 편하고 이 구조는 어디서 배웠어요? 저희가 서블릿 배울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서블릿 할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해놨죠? 예, 이해되시죠? 예,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전부 다 만들어서 비스무리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서블릿 가지고 스프링을 거의 뭐 조금이라도 구현해 가지고 이제 맛보기를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그림을 보면 아 저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